안녕하십니까. 네, 김병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세처 공법별 어, 보고서를 이제 환경부로 내년 1월 달에 이제 제출하게 될 거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수도법, 수도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거론을 하고요. 예, 그 후에 이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 우리 수도법인데요. 각 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도 제가 사실은 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수도법이었습니다. 수도법. 이제 수도법에는 시행령 수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죠. 그건 이제 하부고요. 그래서 상위법 우리 수도법을 봤을 때 제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봤어요. 제가요. 좀 특이한 거를 그게 뭐냐면 수도법 제2조에 책무란 게 있더라고요. 책무. 책무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무 다른 법에도 이 책무가 있나 그래서 한번 다른 법들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떤 법에는 책무가 법률로 기재가 된 데 있어요. 기재가 된 게. 근데 거기는 뭐 국가의 책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돼 있죠. 근데 유일하게 수도법에는 제2조의 책무가 딱 법률로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겠지만 국가의 책무가 있고 또 지자체장, 도시사의 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도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또 모든 국민의 책무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내용 국가의 책무 중에는 질려온 우리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수도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수도 사업자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 환경부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법으로. 그다음 또 지자체도 관할 구역의 수도 사업자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자체 이제 수도 사업자가 이제 관할 지자체 거기에 또 이런 깨끗한 물을 공부해서 이런 관리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 자금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우리 수도 사업자는 책무가 뭐냐?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하라고. 이게 이제 수도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협력. 그래서 수도요금,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수도요금을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협조를 해주는 거고, 단수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명시가 딱 전 국민, 이거는 국가부터 했고 전체적인 기관부터 전대 수도 관리자 전체 책무가 주었다는 얘기죠. 저는 저도 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다 하고 있죠. 왜? 수도요금을 내잖아요. 사용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책에 말 그대로 책무를 못했을 때 바로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수도를 끊어버리잖아요. 이제.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확한 책무로서의 권한이 의무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의무가. 예, 법으로 있는 건 의무잖아요. 이제 의무. 자, 그래서 저도 이
수도법에서 법률로 정한 청구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도권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떤 뭐랄까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그리고 합리적으로 어떤 세적 관리를 하도록, 그리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게 도움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당한 거예요, 저는요. 어떤 분들은 왜 저러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수도법에서 정한 그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왜 의무를 다했으면 우리가 권리가 또 있잖아요. 찾을 권리. 찾을 권리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은 뭐랄까 이 세척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요. 대안이 깨끗한 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쌓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준비하는 환경부로 올려놓은 이 보고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어, 바로 수도권에서 명시한 책무, 국가의 책무, 바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달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우는데 그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예,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가요. 그래서 과연 이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목적을 갖고 또 그럼 여기에 맞겠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자원공사 이제 보면은 이제 환경부가 있죠. 환경부, 환경부. 예, 국가적 이제 정부죠. 정부, 중앙체니까요, 중앙. 자, 우리 상수도를 관리하니까요. 수자원공사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 이 산하기관에서 지금 그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수자원공사도 우리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환경부 바로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무가 따른다는 얘기죠. 그럼 환경부가 똑같은 책무입니다. 바로 하부 기관으로서 똑같은 책무를 가지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이 보고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요. 예. 그래서 이 보고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환경부는 수장을 신뢰하잖아요. 산하기관인데 환경부 담당자는 누가 봐도 환경부 우리 직원들 관계자들이 우리 수장을 신뢰하지 신뢰 안 한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신뢰한 이 기관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수장공사는. 그리고 우리 수장공사 또 함께 작성하는 우리 설계 엔지니어사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 2인 봐서 이제 2인 봐서 이 용역 이걸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이 영역만큼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대리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책무가 따르고 그것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국민 그것도 책무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되잖아요. 수도권 아까 보셨듯이 자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다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앞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세척 우리 계획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시책에 반영할 것인지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뭐 어떤 지자체에서 보고서를 꾸미고 세척에 관한 보고서를 꾸미고 또 수장무소에도 자체 내 또 꾸몄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제 차원이 틀리죠. 이거는요. 완전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예, 공식적인 보고서니까 이거는요. 공식적인 보고서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환경부로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보고서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보고서를 과연 어떻게 수정공사는 준비하는지 그럼 거기에 대한 왜 이 보고서를 할 때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꾸미는 목적 바로 그게 시행 목적이 되겠죠. 시행 목적 그 시행 목적
그 시행 목적. 정확히 그 배포 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배포 자료에 관세척 기본 계획 수립 용여에 관련 시범 세척으로서 이제 시행, 그리고 세척력과 평가지표, 공표법, 성능 평가 및 뭐 여러 가지 검토, 적성 검토, 그리고 거기에 시범 세척 결과 분석을 통한 세척 기준, 바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고서를 뺄 때 여기에 맞게 시범 세척이 이루어집니다. 시범 세척. 그래서 시범 세척이 이루어져요. 시범 세척. 이 시범 세척은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1년 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 사실은 연락이 우리 엔지니어에서 있죠. 여기 엔지니어링, 설계 엔지니어링 여기 회사에서 한 1년 전부터 저한테 연락 온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영역을 맡았는데, 그래서 관세청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뭐다, 그래서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인지, 지수 어떤 기술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어떤 방법을 하는지 이런 걸 자료를 계속 요청해서 계속 했고요. 그리고 만나서 미팅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했고, 그럼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한다.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면 대상은 어디로 할 건지, 어느 부분의 배관을 할 건지,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수자원공사 협의해서 이제 정하게 될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정해진 게 바로 어디였냐? 정해진 게 바로 동두천시 700mm 배관이에요. 700mm. 700mm. 결국 정한 게 700mm로 정했습니다. 동두천시에 있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러면 700mm인데 어떻게 우리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 의견도 받고 다 했는데,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또 됐어요. 확정이 뭐였냐? 700mm. 인데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700mm인데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구간이 몇백 메타예요? 뭐 300m, 뭐 400m, 뭐 500m, 뭐 몇백 메타 이런 식으로 몇백 미터로 전부 다 나눠져. 그리고 전공구 하나 설치합니다. 그리고 어느 공법은 여기서 하라고 그러고, 어느 공법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뭐 재미뽑기로 이제 우선 원하는 지역으로 재미뽑기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또 저희는 이제 물어보죠. 이거는 공법마다 왜 적용 길이가 있고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범위가 있다. 범위가 우리는 700mm 정도면은 700mm 배관이면 저희는 어? 기본 구역을 한 구역을 보통 4에서 5km는 잡는데요. 5km는. 근데 이 몇백 메타 하라면 이거는 우리하고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달리 좀 적용해 주면 안 될까요? 근데 검토한다 결국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럼,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우리 4에서 5, 한 번 할 때 4에서 5km 하니까 우리 뭐 몇백 메타 하나, 100m 하나, 몇백 메타 하나 질소 들어간 건 똑같습니다. 광경에 맞게 우리는 용량을 계속 10분 동안 투입하니까요. 투입하니까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은 거기에 이런 부분은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이거는 이제 적용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니까 4, 5kg, 이 질소로 4, 5kg 하는데, 현장 적용상 이번 시범 채척은 몇백 메타만 적용했습니다. 라고 거기다 기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검토했다더니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현장에서만 이루어진 것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현장 갖고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럼 말이 안 된대요. 다른 데는, 예, 세척할 수 있는 범위가 몇백 메타, 몇백 메타, 몇백 메타니까 맞는데, 우리는 이 몇백 메타로 다 기준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질소는 질소대로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데, 이 몇백 메타, 그러면은 거기 보고서에는 이미 이 몇백 메타 하는데, 질소가 얼마더라고. 그게 또 다 이 양을 들기 위한 장비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전공구도 몇백 메타에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몇백 메타로 전부 다 이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 야,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효과는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하였으면, 그러면은 세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더니, 뒤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해지니까는, 뒤로 이제 또 그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물을 빼놓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전 물을 다 빼버린답니다, 이제. 아니, 세척을 하기 위한 세척에 대해서, 세척 효과에 대해서 그런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한, 세척할 때 누가 며칠 전에 물을 빼고 세척을 합니까? 물을 빼고 어떻게 세척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척, 시범을 해야죠. 그리고 그 평가를 해야죠. 어떻게, 100mm 뭐죠? 소형 구경에 배관 같으면은 몇백 미터에도 뭐 며칠 전에 뭐 하루 이틀, 2, 3일 전에 물을 뺀다 해도 마르진 않겠죠. 마르진. 근데 600m, 700m, 700mm 배관은 틀려요. 700mm. 몇백 미터로 전부 다 전공구가 있고 전부 다 있는데 그걸 다 개방해 놓고 물을 싹 빼놓으면 하루는 다 말라버립니다. 하루는 다 말라버려요. 마르면은 배관에 딱 침착되고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척 안 됩니다. 세척 하나만 해요, 그거는요. 먼 공포로. 그러면 세척 요건은 동일한 조건이 나옵니다. 동일한. 어떤 방법을 하든, 예, 동일한 효과는 동일해, 무조건. 예, 안 떨어지니까, 이거는요. 조건이 이제 안 떨어지게 만들어놔 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그런 세척을 왜 하냐는 얘기죠. 그걸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물 빼고, 예, 세척은 바로 물 빼고, 단수하면서 바로 물빼기가 들어가고 세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컴퓨터에 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미리 다 물 빼놓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세척하는 무슨 여러분이 그럼 이거는 언론이고 주민들한테 공개 세척을 해달라고 또 요청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본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것도 비공개로 한답니다. 비공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이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이 보고서를 꾸미고 하는데 세척 효과를 하고 어떻게 세척이 이루어지는가? 그래도 보면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니냐? 평가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공개를 해달라는데 공개가 하는데 비공개를 한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년 전이나 이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 엔지니어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들 뭐 하는 역할이에요? 뭐 하는 역할이겠더니 우리는 수자공사에서 사람들 한대요. 수자공사 사람들 한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엔지니어가 세 개의 사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엔지니어한테 맡겼으면 수자공사에서 엔지니어한테 맡겼으면은 왜 이, 이 보고서 추진부터 모든 이 역할은 엔지니어한테 맡겨야 되죠. 사실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되죠. 예, 어디에 누구한테 적용을 받지 않고 예, 누구한테 어느 누구한테도 못지않은 독립적인 이 보고서가 돼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전문이죠. 전문.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효과도 검증할 수 없는 거지. 우리 4kg, 5kg 할 수 있는 거를 몇백 메타 한다는 거지. 그럼 그 전공관에서 다 들어가지. 이 평가할 땐 이 몇백 메타인데 전공 들어가, 벌써 여기에 들어가지. 질소 넣기 오지. 차량 뭐 엄청나게 많지. 그러면은 여기하고 또 여기도 몇백 메타예요.
여기도 전공부 2개, 이렇게 한, 여기는 이제 뭐 기계장처럼 기계장 차나갖고 하는 거고, 뭐, 음, 물 채우는 것도 물 채워놓고 거기다 압축 공기 넣으면 또 컴프레셔 하고 하는 거고, 우리가 벌써 현장 조건이 엄청 불리하네요. 엄청 불리해. 엄청 불리해.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공법별 이게 이제 이 평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뭘 평가하는지, 뭘 갖고 평가하는지. 예. 그러면 이 시범에서 평가 방법, 이 평가 방법을 한번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화면에 나오는 평가 항목부터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 세척 계획 및 현장 적용성이 있고 세척 계획 수립 후 적정성 및 현장 이행 여부 평가하고 장비, 인력, 현장 배치, 민원, 교통 민원 방지 대책을 얘기하고 뭐 세척 대상 지역 특성을 소음하고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하고 이런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이게 1번입니다. 1번.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이게 1번. 그 다음에 소요시간. 공법별 세척에 필요한 소요시간. 이제 세척 요건은 3번으로 들어갔네요. 여기서는 또 3번으로. 이제 CCTV 이제 세척 요건. 근데 이미 며칠 전부터 물 빼놓고 하니까는 물 미리 빼라면 세척 요건 검증이라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소요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1km, 뭐 3km 하나, 4km 하나, 700m, 5km 하나, 뭐 100m 하나 세척 시간 똑같아요. 왜? 10분 동안 투입하니까요. 근데 4km를 적용했으면 똑같은 시간에 하니까 우리의 장점 그대로 어필할 수 있는데 그 조건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척 계획을 하고 현장 적용수를 하는데 이 몇백 메타를 하는데 그 질소가 어마어마 차량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질소 세척 같은 경우는 화물처럼 몇 대, 일곱 여덟 대가 와야 되고 그 도로를 못하고 그러면은 장비가 또 배치되고 현장 배 그러면 민원 벌써 교통을 이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하는데 여기에 또 안 맞아요. 여기에 또 안 맞아요. 여기에 아예 4, 5km 한다고 조회한다면은 4, 5km 하는데 이 정도 지수가 들어 이 정도 갖고 4, 5km를 야 대단한데 하겠지만 몇백 몇 타는데 이 지수가 들어 이 장비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도 안 맞아요. 여기서도. 근데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뭔가 안 맞죠. 이제 뭔가 하나하나 들어가죠. 그럼 이 모든 방법들이 과연 공정성을 확보된 것까? 이게 이제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애초에 다른 방법들은 몇백 메타, 뭐 100m부터 200m, 몇백 메타 적용이 다 돼 있는 건데 거기를 그 공법들을 기준으로 막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세척 효과를 또 비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미리 다 물 빼버린 게 아닌가.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뭐 몇백 메타 한다면 전혀 우리도 상관없죠. 우리도 몇백 메타 적용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반경이 크면 클수록 길게 적용하고 반경이 적으면은 짧게 적용하고 이게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거기에 막 관계에 맞게 질서를 투입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벌써 이 평가 방법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합리적이지. 예. 현장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이런 세척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방법 선택해야 되지. 현장에 세척장에서 며칠 전에 물 빼놓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단수 시간 최소한 짧게 하라는데 며칠 전부터 단수해놓고 물 다 빼놓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사실 그런 세척은 없어요. 없어. 없는 세척을 왜 만들어서 하는 얘기죠. 그걸 또 평가를 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또 이 배관 내부에 쌓인 이물질 상태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진 이미 다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왔으니까요. 세척 전 사진 찍었는데 배관 내 이물질 상태는 이 정도였습니다 하고 저한테 넘어왔어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 정도 쌓여 있으면은
물 빼면 바로 말라버리죠. 바로 배관에 딱 붙어버리죠, 이제. 붙어버리죠. 말르면 표시도 안 납니다. 말라고 딱 붙어버리면, 진짜 딱 붙어버리면, 그 안 떨어져 나와요. 물 다시 부어도 똑같아요, 그거는요. 똑같습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이제. 아예 고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어오르겠지만은, 한참 동안은 그대로 있어요. 안 떨어져요. 이미 세척 효과도 검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 세척이 참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건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제 못 한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좀 바꿔달라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평가 방법이 이러냐고요.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수자원공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맡아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참여 안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래도 지사나 어디 센터나 보면은 관리 위탁 관리 맡은 지자체 거기서 최청한 게 있어요. 다 자료들이. 왜? 우리 사천에서도 몇 번 있고 안도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행성에서도 있고 이번에 지금 이제 예천에서도 있고 그 자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결과 보고서 다 들어갔습니다. 결과 완료 보고서가 그러면 거기는 왜 다 관계자들 다 확인하고 다 하고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했으니까 그거는 불화가 없어요. 불화가 하나도 없는 보고서입니다. 자 그게 전제를 하니까 그걸 보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세척할 때 와서 좀 보고 그걸로 평가하면 되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평가니 다른 방법들도 공법들도 여기 참여하는 공법들도 왜 이미 지자체 몇 군데 다 했으니 그럼 했으면 다 그 결과 보고서 다 있을 겁니다. 다, 결과 보고서가 그 보고서를 다 확보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는 그걸 비교해서 그리고 그걸 비교해서 같이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요. 예,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이미 했던 현장에서 했던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그럼 거기는 전공구가 몇 개 들어가고 어디 얼마 몇 메타로 들어가고 어디 뭐다 나올 겁니다. 거기는 다 나오죠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하죠. 기대. 왜 그래도 한국수자원공사 보통 기관입니까? 왜 세계로 뻗어가는 기관이에요. 왜 우리 국익을 도모해주고 세계로 뻗어나가서 국익을 도모해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하여서 그 어, 바로 우리 하천을 관리하고 저수댐을 관리하고 이런 상수원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정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 위탁 관리 상수도관 상수도 위탁 관리를 하고 이런 최고의 전문 기관인데 당연히 합당한 방법을 할 거라고 저는 다 믿죠 사실은요. 왜 우리 수도법에 아까 보실 때 청문회 나와 있잖아요. 청문은 다 할 것이라고. 근데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너는 과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까 이제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이미 계획서부터 이미 어, 합당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다 했는데 이게 과연 공신력 있는 보고서가 될까? 그리고 어, 이 보고서를 참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수도사업자에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 그리고 환경부에서 정책과 시책을 어, 만드는 참고 자료가 될까? 이제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게 왜 의심스럽냐? 이제 저희도 들리는 소문 다 있잖아요. 저희도 들리는 소문이
이미 수정공사 내 몇 분이 우리 질소세척 빼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제. 그래서 우리 질소청 빠진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제. 음, 그러면, 왜 빠지냐고 이제 얘기하겠죠, 저희도요. 왜 빠지냐고, 왜 빼냐고 이제 얘기하겠죠. 그럼 이유를 이제 우리 동두천시 안 했으니까 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 하나만한 이걸 해놓고 하나만한 세척에 적용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놓고 그거 참고 안 했다고 그걸 이제 빼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장사 뭐든 이 열심히 일하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냐고요. 뭐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다른 거는 전혀 몰라요. 단지 오로지 세척 갖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세척 갖고는. 예, 그래도 저는 이 세척에 가장 많은 경험을 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저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배관도 저만큼 많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저만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 저도 모르면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어디 가서. 근데 왜 저는 책무를 다 했고 법률로 수정해 책무를 다 했고 그러면 왜 이제 저에 대한 권리도 있잖아요. 깨끗한 물 공급받을 권리. 그럼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세척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디 가서 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다 우리 관계자들 저하고 다 세척에 대해서 다 얘기해 봤으니까요. 예. 바로 저는 경험이었어요. 경험.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지식도 없고 제가 뭐 떡당한 것도 없고 그 경험치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치. 철저한 현장 경험치 갖고 현장 경험치. 근데 이 수자공사는 몇 분, 이 몇 분, 불과 이 몇 분이 이 세척을 그런 식으로 주도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제 책무를 다해야죠. 책무를. 본인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왜 우리 수자공사 식구가 몇 명입니까? 이 식구가 몇 명, 이 전체 식구가 이 세척 하나 이런 거 갖고 다 하나로 몰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받게 한다는 얘기죠. 이제 받게 한다는 얘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세척 업체 있지만은 뭐 이 상수도 사업을 뭐 20년, 30년 했다고 그러대요. 20년, 30년 아주 유명한 분들이요. 분들 나름 유명한 분들. 거기에 대한 평가, 들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관계가 돼 있겠죠. 당연히 뭐 그중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근데 이건 틀리잖아요. 이건 민간도 아니고 왜 이 수도법으로 법률로서 이 청무도 정해졌고 그리고 우리 국가나 우리 기관들이나 우리 수도사업자 다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이 수돗물은 생명수라고 생명수. 국민들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 기관들이 먼저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생명수라고 먼저 다 얘기했잖아요. 이 생명수를 갖고 하는데 어떤 입김은 들어갈 수 있겠죠. 편의는 봐줄 수 있고 편의는 봐줄 수 있고 좀 팔은 안쪽으로 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요. 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낫죠. 관계가 있는데 근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범위를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제가 오늘 이런 말 이렇게 저는 알려드려야 이제 이 보고서 어떤 내용으로 갈지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갈지 어떻게 꾸몄다는 건 제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보고서 이제 꾸며져 올라간다는 건 그러니까 환경부도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꾸몄다는 건 알겠죠. 그래야 어떤 대비를 하죠. 어떤 대비 그 뭐랄까 그 보고서는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시작부터가
적용이 될 수 없는 보고서요. 그러면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적용이 되게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이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수장공사 관련 거기 지자체 몇 군데 다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수장 검사로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 자료들요. 그거 보면 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공개를 안 하냐는 얘기죠. 그거 참고하면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데.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이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없이는요, 우리 대한민국 세척 활성화도 안 될 뿐더러 발전도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죠. 세척 관리가 안 들어가면은 진짜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어요. 없어. 이 앞전 시간 다 얘기했잖아요. 배관 교체 어디 그 주기는 어느 정도 되고 현실적이 아니다는 거다 이제 했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기존적으로 설명해 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이제는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저한테 너무 왜 나서서 전혀버리면 이 수도법이 있기 때문에 수도법.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우리 우리 전 국민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